우주의 진화 과정부터 인간의 의식까지 아우르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유니버셜 랭귀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박문호 박사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작품이신 유니버셜 랭귀지, 부제가 박자세 자연의 탐구자들이라는 건데요. 네. 먼저 유니버셜 랭귀지의 뜻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대로 우주 언어죠. 자연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언어를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자연의 언어가 바로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자연과학과 과도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책은 저와 함께 저희 강의를 듣는 한 20여 분이 같이 지난 6개월 동안 저술을 했고, 이 책은 그 빅뱅 이후 그 138억 년간 우주의 진화를 한번 공부해 보겠자 하는 그런 시도였고, 그래서 천문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 진화학, 분자세포 생물학, 연력학, 나아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 특히 입자물리학 중에서 힉스 메커니즘. 네. 예. 그래서 사실 전문 물리학과 학부생 이상 석사 혹은 박사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조차도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책입니다. 네, 지난 6년 동안 강의를 하신 내용을 이제 책으로 담아내셨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고, 네. 예. 그리고 이 책이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요점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고급 자연과학 이론도 우리가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 접근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그런 이야기를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힉스 메커니즘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듣기만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해보겠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시도를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쭉 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을 다 모아보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네. 차라리 그 시간대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 어려운 미분적분이라든지 일반 상대성 이런 것 때문에 텐사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의외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네. 그 깊은 뜻은 나중에 차치하고라도 우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수식이 어떤 모양으로 된가를 보고 그걸 익힐 수는 있죠. 근데 의외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만약 1년 걸린다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예, 언어학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버리면 금방 들어가듯이 그것이 사실은 자연과학 일반에도 통용된다는 걸 보여준 시도였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책에 담겨있는 15개의 강의 중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강의는 어떤 겁니까? 예, 몇 년에 걸쳐서 힉스 메커니즘이나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시간 이상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회원들이 처음에는 그 복잡한 텐사 미분을 말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받아 적는 거죠. 그게 네. 의미도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발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네. 발표하는 모임이 원래 80회째를 했었는데 6년 이상 했었죠. 안 쉬고. 그런데 회원들이 지금 발표를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공식에 익숙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의미가 체득되는 거죠. 네. 그 기호에 익숙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목표로 하기는 하는데 이해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과학에 좀 더 흥미를 갖고 좀 더 자세히 전하기 위해서 박자세라는 모임을 이제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박자세 모임이 뭐의 약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박자세 모임은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의 준말인데 네. 미래창조부 공익사단법인입니다. 생긴 지 한 3년 됐는데 네. 회원은 한 3,500명 오. 좀 되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운동에서는 마라톤 매니아가 수십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업이나 그런 거 아무 관련 없이 순수한 자연과학 공부를 마라톤 동호회처럼 하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연과학 교과서나 좀 나아가서 논문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일체 검증받지 않는 그것은 공부를 안 합니다. 뭐 시중의 책이라든지 이런 거 예, 뭐. 주로 교과서만 공부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는 우리 회원들한테 직접 논문을 갖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준은 어떤 측면에서는 석사과정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전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대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평소에 자연과학을 거의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연과학이 도대체 뭔가 진짜 한번 만나보자. 무슨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 한번 풀어보자. 이해하는 거 두 문제 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달라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독특한 방법론이 나오게 된 건데 그 독특한 방법론은 굉장히 복잡한 브레인을 예를 들면 브레인 구조하고 기능을 그 안에 있는 그 용어를 의학 해부학 용어를 한 100개 정도를 기억하면 네. 그다음 구조를 한 30개 정도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브레인이 낯설지 않죠. 곧장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는 시간이 다 합쳐봐도 한 석 달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브레인을 이해하겠다 하면 10년 공부를 한데도 문 밖에 서성이는 거와 마찬가지죠. 네. 곧장 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수한 자연과학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임이 더 많아지고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과학문화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발적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네. 사실 이제 우리 모임이 그 회원들의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3,500명 모임도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고 조금 그런 점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자발적 모임이고 제가 내거는 그 몇 가지 방법론은 아주 정통과학, 검증된 과학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 그 대학원 수준까지. 네네. 심지어 나서 박사 수준까지도 자연과학의 적어도 한 5개 분야를 한 30년 정도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 보스턴 마라톤 풀코스 뛰는 그런 모임이 자연과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몸 훈련, 집중력을 높이기 30대에서 시작하면 한 80대까지 50년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체력이 이제 바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유심히 봤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뭔가 실용을 자꾸 찾아서 진미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어디 쓰일 수 있을까? 어디 자기 직업에 도움될까 접근하기 때문에 멀리 몽한다 본 거죠. 진짜 순수하게 거의 종교처럼 마라톤 동호회들이 그렇게 그 매니아층이 생기듯이 이 박자세 운동도 자연과학을 거의 종교 이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대한민국에 생겼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과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운동을 과학문화운동을 12년째 하고 있고 박자세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을 만든 지가 3년이 됐는데 법학이나 완전히 인문학을 평생 했던 분이 50대 되는 이런 분들이 모임의 주축이거든요. 그분들이 1년 만에 바뀌는 그걸 보고 그 인문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시고 네.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수학에는 그다음에 물리학에는 근처도 안 가보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만에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래 추상적 사고를 많이 해왔던 네. 분들이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곧장 그 자연과학적 방법론만 도입하면 그게 뭐냐 하면 애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면 일반 상이 직접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중에 나오는 일반 책을 권하지 않고 자연과학 텍스트북
대학 3학년, 4학년 텍스트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에서부터 진화학, 분자 세포 생물학, 뭐 연력학, 통계역학, 그 모든 분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자연과학에서 어떤 분야를 하고 싶고 이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분이 나는 천문학에서 블랙홀만 공부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듭 없이 식물학을 했다가 힉스 메커니즘을 공부했다가 네. 대륙 이동을 공부했다가 바닷속 플랑크톤을 공부했다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나. 그래서 나온 게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겁니다. 네. 자연이 하는 언어. 그것이 유니버설 랭귀지. 구체적으로 유니버설 랭귀지는 화학에 있어서는 주기율표. 그 다음에 그 세포 생물학에서는 뭐냐 하면 그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필수 아미노산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되고 네, 네. 주기율표 중요한 엘리먼트 원소들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그 주기율표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회원들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냅니다. 네.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다 양자역학을 풀어서 만들어내고 네. 암석학을 하면 암석 이름을 암기하는 뿐만 아니라 암석의 분자 구조식을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호주에 우리가 학습 탐사를 3번을 갔었는데 회원들이 호주를 가면 이제 35억 년 전 지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암석 이름을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암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게 뭐 현무암이다, 뭐 유문암이다, 안산암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자식을 암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니버설 랭귀지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학은 굉장히 구분이 없습니다. 화학하고 물리하고 지질하고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은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형태로 표출되는데 시공의 춤, 원자의 춤, 세포의 춤이거든요. 이 3가지 다이나믹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를 공부하면 양자역학에서부터 분자, 세포, 생물학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유기체라는 것은 분자 형태가 바뀐 거죠. 대부분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 유기체가 바뀌는 것도 원자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분자 결합 형태가 바뀔 뿐이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암석이나 꽃이나 그래서 우리 모토 중에 별빛이 바위에 스며들어 꽃이 되었네. 유명한 그 시에 나온 한 구절인데 말 그대로 별에서부터 암석에서부터 꽃에 이 모든 것을 매듭 없이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네. 과학에 대한 흥미로움이 막 느껴지는 네,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네. 아주 솔깃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자연에 대한 언어, 즉 유니버설 랭귀지에 대한 작품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나머지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학습 탐사를 그 137억 년 우주의 진화 시리즈가 제가 6년째 했는데 그게 4시간짜리 강연을 1년에 일요일 오후에 하는데 4시간 혹은 5시간 강의가 지금까지 시간을 다 합치면 6년 동안 300시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과정은 충분히 다 마스터한 거죠.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곧장 현장 답사편을 갑니다. 그게 이제 해외 학습 탐사를 가는데 1년에 2번 갑니다. 가면 거의 유격,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 탐사대처럼 그렇게 갑니다. 호주의 이제 사막에 우리가 3번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면 심지어 작년도에는 텐트조차 안 갖고 갔습니다.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슬핑백 갖고 완전 비박을 하는 거죠. 네. 하면서 밤새도록 그 쏟아지는 은하수 속에서 그 별자리 이동을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그 호주 샤크베이에 시아노박테리아가 그 활동해서 산소를 만드는 현장을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면 우리가 이 행성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뭔가를 가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쏟아지는 은하수 속에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느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감동은 자연과학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네. 모임이죠. 네. 사실 과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과학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버설 랭귀지의 저자 박문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